강호, 미치다. 1. 단추. 냉심검, 개소향. 이 여자가 강호에서 주목받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검에 대한 일관된 신념이었다. 그녀는 오직 검에 모든 것을 걸었으며 그 배움과 깨달음에 정사가 따로 없었다. 가장 효율적이며 완벽에 가까운 검의 완성만이 평생의 목표였다. 무림 역사에서 검을 평생의 공부로 삼은 위대한 검호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허나 그녀는 달랐다. 연검으로 시작해서 경검으로 넘어왔고 마지막 중검으로 자신의 검을 완성했다. 무게가 300근이 넘는 중검을 풀잎처럼 낭창낭창 휘두르며 파릇한 검기를 반장 길이까지 쏘아냈고 종래는 응축된 검강이 무형무음의 경지까지 이른 유일한 여자였다. 인물은 화산의 속가제자였다. 화산의 제자로 시작해서 마도인을 포함해 여러 사부를 하나씩 뛰어넘었고 결국 스스로 파문을 선택한 파격의 행보 역시 오직 검을 향한 그녀만의 열정 때문이었다. 검으로 시작된 그녀의 일관된 행보는 지금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었다. 둘째는 냉심검이란 벼로에서 그 단서를 엿볼 수 있었다. 냉심은 어떤 사내에게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그녀의 차가운 마음을 빗댄 것이다. 길고 마른 손가락에 평범한 옥환 하나도 낀 적이 없던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오직 검이었다. 그녀는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한 적이 없었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은 마음을 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뜻이다. 해서 강호가 판단한 그녀는 냉철하고 차가운 이성이 본능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여자이기도 했다. 남자. 그녀에겐 먼 우주와 같이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무. 그 사람은 내 평생의 원칙을 흔들어 놓은 유일한 사내였어. 솔직히 10살이 조금 넘는 차이의 나이가 원망스럽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어. 냉철함이 무슨 소용일까? 그저 걷잡을 수 없이 끌리는데. 내가 30이 꽉 찼을 때 화산에서 파문을 택하고 몇 년째 강호를 떠돌 시기였어. 우연히 그와 스쳤던 기억이 나중에 떠올랐지만 그것은 인연이랄 수도 없는 것이었어. 그 후 세월이 흐르고 강호가 완전히 광란의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함께했던 것이 진정한 인연이었지. 오래된 정자에서 다과상을 앞에 놓고 개소양의 이야기를 듣는 학발의 중년 문사. 만기 서생으로 불리는 곽영타는 숙명처럼 강호 대광란 시대를 정리해야겠다고 깨달은 인물이다. 젊은 시절 한림원의 학사로 등극했고 황궁의 서구를 정리하며 잘못된 기록을 정정하는 일에 자신의 능력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수재 학사. 그가 느닷없이 강호 대광란 시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스스로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강호 대광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이 무너진 혼돈의 시간들. 아직도 불가사의한 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 속에 서 있었던 신주.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기둥이란 비상식적인 벼로로 불렸던 이목에 대한 정리는 숙명이며 대광란 시대의 의문을 풀어낼 시작이자 끝이었다. 곽영탈은 개소양의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그녀를 만나기 전 꼬박 28개월간 공을 들이며 온갖 고난 끝에 만난 비취호리 적상란이 떠올랐다. 개소양의 감회 어린 이야기가 사흘을 걸쳐 대화했던 적상란과의 대화 내용과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적상란은 산동의 유수한 토호였던 적풍상단의 핏줄이었다. 한때 산동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명문가였지만 가문의 퇴락과 함께 쓸쓸하게 잊혀졌다. 어린 시절 가문의 흥망을 온몸으로 겪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한 여자가 적상란이다. 그녀가 하어문으로 분류되는 금월방의 방주를 만나고 스스로 금월방주로 오를 때까지 경랑은 상상 이상이었다. 아직은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세상의 깊은 속살까지 알아버린 여자는
대화를 하는 내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단아한 태도, 도도하고 오만한 성정, 묻는 말에만 짧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던 그녀가 거의 마지막 순간에 이목을 반추하면서 했던 말에 곽영탄의 가슴은 아련한 아픔으로 젖어들었다. 그가 바보였다는 건 알죠? 신주 이묵이 평범하지 않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그가 평범 이하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라도 하나 정도는 발견할 수 있는 모자란 인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젠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는 처음에도 바보였고 끝까지도 가장 바보였어요. 그런데 나는... 말끝을 흐리는 적상란에 젖어드는 눈을 보면서 곽영탄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연인을 그리는 안타까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소문은 이묵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이 적상란이라고 했다. 그가 나에 대한 마음은 지극했지만 사실은 내가 더욱 지극했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사랑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뼈에 사무칩니다. 이묵이 평범했던 시절 그 흔적을 쫓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적상란이었다. 또한 그녀는 인간적인 이묵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무림이 미친 시기가 만들어낸 사생아와 같은 존재예요. 어린 시절 일찍이 세상의 차가움을 뼈에 새기며 인간을 믿지 못하게 된 내게 인간의 따뜻함을 기억하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 그였어요. 미친 무림이 만들어낸 사생아. 적상란의 표현이 너무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은 곽영탄이었다. 어려서부터 몹시 식성이 까다롭고 비싼 요리밖에 쳐다보지 않았던 내가 아직도 가끔 저작거리의 만두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기도 해요. 만두 아시죠? 소채를 다지고 기름기 많은 가장 싼 돼지고기 부위를 다져 속을 채운 그 평범한 만두 말이에요. 오직 추억이 전하는 그리운 맛을 보기 위해 잊지 않고 찾기는 하지만 그날 입에서 감돌던 감미로운 맛은 다시 경험할 수 없더군요. 흔한 만두 말입니까? 그래요. 여자는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추억을 위해 계속 만두를 찾는 건지는 몰라도 평생 내 그림자의 길 자처한 냉천도 그 이유만큼은 불가사의하다고 투덜거리더군요. 곽영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금월 방주가 싸구려 만두에 집착한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의외였다. 그 식어버린 만두 하나가 그에게 전부였다는 것을 지금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내게 내밀 때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내밀었다는 것 또한 그 의미를 알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지금의 운명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내가 원했고 그래서 내가 이룬 운명이니까. 후회하지 않는데 그때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것이 너무 아플 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마음을 내보인 적은 있습니까? 아주 많이 보였죠.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이라면? 그 질문을 했을 때 적상란의 표정은 기이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버무려진 그 표정. 그 표정에 떠오른 감정이 무엇일까 지금도 고민스럽지만 곽영탄은 회한이라고 단정하기로 했다. 어쩌면 누구보다 이묵과 많은 인연이 닿아있는 적상란이었다. 적상란에게 이묵이란 존재의 정의가 후회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욱 확신이 들기도 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이묵, 타고난 바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그 운명이 이미 최악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내.
곽영탄이 잠깐 적상란의 기억을 더듬고 있을 때 개소양의 음성이 다시 이어졌다. 분명했던 것은 이묵은 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자신을 불편해했지. 그리고 끊임없이 고뇌했어. 가끔씩 보여주던 쓸쓸한 미소. 그 미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에서 아련한 아픔이 느껴져.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달라졌어. 많은 사람들은 본시 숨기고 있던 성정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달라. 개소양의 음성에선 깊은 울림이 있었다. 뭐라 쉽게 설명할 수 없었지만 가슴을 적시는 묘한 힘이 있었다. 개소양의 말에 문득 떠오른 적상란의 기억을 털어내며 곽영탄은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야, 학사. 말씀하십시오. 그대는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 아닌가? 학문을 논하자면 당대 제가 감히 견줄 수 없는 분이 수두룩합니다. 내 말은 검을 업으로 삼은 나보다야 그대가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냐는 뜻이라네. 곽영탄은 슬며시 얼굴을 붉혀야 했다. 여자의 몸으로 거친 무림의 세계에서 검으로 자신의 세계를 완성한 개소양에 비한다면 곽영탄의 학문은 비교할 것이 못된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사가 보기엔 과거의 이묵이 행복했을까? 아니면 현재 또는 미래의 이묵이 행복할까? 확실한 건 과거는 아니겠죠. 바보로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았던 과거가 어찌 행복했겠습니까? 더욱이 이묵은 현재 생사가 불분명했다.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하여 곽영탄은 이묵에게 과거에 이어 미래는 없다고 덧붙이려 했지만 감히 그 말을 내뱉지는 못했다. 뭐랄까, 문득 쉽게 답을 낼 문제가 아니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내 생각으론 그는 어린 시절 하찮은 바보로 취급받았던 그때가 행복했을 거란 생각이 드네. 그래서 슬프네. 예?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세상에 이유가 없는 일은 없다고 믿는 곽영탄이었다. 곽영탄은 개소양을 응시했다. 개소양의 시선은 소반에 놓여있는 찻잔을 향하고 있었는데 유독 긴 속눈썹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표정은 애써 감추고 있었지만 개소양이 무엇인가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곽영탄은 짐작할 수 있었다. 곽 학사. 예. 언제고 다시 봉검원을 찾아주겠나? 봉검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대부분을 검에 담았던 개소양이 봉검을 하고 산중의 야학처럼 살아가는 곳. 굳게 닫힌 문은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보이는 작은 장원. 곽영탄이 봉검원에 도착했을 때 닫힌 문을 보고 처음 느낀 건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높은 담장이 좌우로 뻗어있기 때문도 아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오칠을 한 대문이 유독 검게 변한 탓도 아니었다. 이 문이 주는 의미는 세상과 단절이었다. 그것도 완벽한 단절. 그런 봉검어를 다시 찾아달라는 개소양의 뜻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것 같았다. 사라진 이무, 신마쌍선과 사천무산의 한자락이 펼쳐진 광룡탄에서 격전을 벌였던 이묵이 다시 나타나기를 개소양은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사흘의 격전 끝에 이묵은 광룡탄으로 떨어졌다고 소문은 전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삼킬 뿐 뱉어내지 않는다는 광룡탄. 이묵은 과연 살아있을까? 만근의 바위도 광룡탄의 기세에 산산이 부서져 모래로 변하는데 하물며 뼈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의 육신이 남아날 수 있을까? 죽음이 상식이었다. 이제 이묵은 세상에 없다. 이것이 곽영탄의 생각이었다. 냉심검 개소양이 봉문을 한 것은 언제고 다시 문을 열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이유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녀는
이묵이 아직 살아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곽영탄에게 다시 봉검원을 찾아달라는 것은 이묵의 흔적을 쫓는 그에게 무엇인가 발견하면 한 걸음에 달려와 알려달라는 의미였다. 어쩌면 계소양만의 간절한 염원인지도 몰랐다. 문득 곽영탄은 적상란이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나는 포기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가문이 망한 그날 이후 이 원칙은 한순간도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세상에 나온다면 나는 지금의 나를 포기할 겁니다. 생명 없는 그림자로 남는다 해도 그의 곁에 머물 수 있다면 행복할 겁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학사. 그 말을 하면서 도도하고 오만한 적상란의 눈은 완전히 젖어 있었다. 그물방의 방주답게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는 꼿꼿하고 단아한 자세였지만 물기로 젖어드는 눈을 감출 수는 없었다. 지나치게 말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이토록 오래도록 대화한 것도 처음입니다. 허나 이쯤에서 제 이야기는 멈춰야겠습니다. 모쪼록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학사. 말씀하시죠, 방주. 제가 모르는 이묵에 대한 것을 찾아내거나 듣게 된다면 여길 찾아와 말해주시겠어요? 어떤 순간이라도 학사를 극진히 환대할 것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믿겠어요. 적상란은 소매 속에서 꽤나 묵직한 돈주머니를 하나 꺼내 곽영탄의 앞에 밀어놓았다. 이런 것을 원하고 적상란을 찾아온 곽영탄은 아니었다. 한림원 학사 시절 유독 다양한 고어를 해독하는 일에 뛰어난 실력을 지녔던 곽영탄에게 슬며시 뒷돈을 내밀며 서책 해독을 부탁하는 선배 학사들도 꽤 있었다. 하지만 곽영탄은 천성적으로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뒷돈을 받는 것은 등에 송충이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끔찍했다. 하지만 적상란이 내미는 돈은 결코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한다면 도도하고 꼿꼿한 적상란이 그대로 허물어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녀가 모르는 이묵의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자신에게 꼭 알려달라는 간절함이었다. 그 마음을 느낀 곽영탄은 거절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돈주머니를 잡았다. 저도 꼭 다시 방주를 찾아와 만날 기회가 있기를 하늘에 빌겠습니다. 적상란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무엇보다 슬프게 곽영탄의 가슴으로 젖어들었다. 그때 금월방을 나오면서 곽영탄은 생각했다.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가장 먼저 봉검원을 찾아 계소양을 만난 곽영탄이었다. 이묵이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극히 짧았고 화려했던 이묵의 강호행에 대해 스럽게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묵을 반추해보면서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모르고 흘려보낸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라도 계소양과 적상란에게 전해야 한다는 이상한 사명감이 곽영탄을 사로잡았다. 시점은 적상란이 포기를 모르고 살기를 결심했다는 그날이 오기 전의 시간이 적절했다. 그 시기가 이묵과 적풍상단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때이니까.